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일단 한번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지난주 흐름도 훑어보고요. 월요일에는 다음 주 이번 주가 될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웹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증시들을 봤을 때 그래도 상승률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마지막에 또 실적으로 포인트가 되면서 양시장이 1% 정도 상승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주세요. 네, 이 코스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는 좀 많이 달랐는데 우선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이 4월 3일 시작은 2,476포인트 거의 2,500 가까이 많이 가 있는 이런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좀 하락을 했지만 둘째 날과 셋째 날 모두 상승을 했고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일이죠. 4월 5일 2,495포인트 이제 2,500에 5포인트만 남겨놓은 상태로 끝났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목요일 날 세게 한번 맞았죠. 이 3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36포인트 가깝게 하락하면서 다시 2,400선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목요일 날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목요일 이전에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사실 선물 수급도 좋았었습니다. 근데 모든 선물을 되돌릴 만큼 목요일 날 선물의 매도도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외국인의 선물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하락하면서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요일 날 멋있게 마감을 했죠. 2,490선. 이제는 2,500에 10포인트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수급적으로도 많이 달라졌고요. 외국인이 사실은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4일 매도하고요. 5일째 되는 금요일 날 강하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 금요일에 순매수한 부분들, 순매수 금액도 거의 7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나왔고요. 기관은 이제 매수 매도가 좀 퐁당퐁당 이렇게 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기관도 금요일 날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움직임이 사실은 전약 후강이 전강 후약보다 훨씬 좋죠. 결론적으로는 좋게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말,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본다라면 금요일 날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전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대체로 4일 동안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에 하락을 금요일에 상승으로 굉장히 잘 되돌려 놓을 수 있었던 중심에는 이 삼성전자가 우선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죠. 시장 컨센서스가 한 1조 원 정도였는데 1조 원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이 된 손실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결정적인 발언을 했죠. 메모리 감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삼성전자 실적이 뭐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 감사한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줬죠.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이 됐는데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외국인 거의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8,811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 코스피 전체 순매수한 금액보다도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금액을 삼성전자 순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한 만큼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연초에 이 65,000원선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아래로 미끄러졌었는데 다시 65,000원 터치를 했죠. 그러면서 65,000원 돌파하면서 다시 7만원에 대한 기대감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순매수한 금액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109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1,900억 원으로 사실은 기관이 사랑한 게 물론 삼성전자도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SK 하이닉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은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섹터별로 봤을 때에는 이 전체적인 순매수 금액보다도 전기전자의 순매수 금액이 더 컸고요. 이 전기전자 순매수 금액 사실 전부 다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봐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두 종목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기분 좋게 2,500선 눈앞에 두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닥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코스닥은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상승만으로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상승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소보다는 하락폭은 좀 미미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승은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월 31일 시작할 때 850선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 종가가 880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9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금요일 날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하는 모습으로 끝나면서 코스피도 좋았지만 코스닥도 좋은, 사실 둘 다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이 매수매도 이렇게 사실은 이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쪽으로 확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는 쭉 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사실 3월 중순부터 코스닥 시장 바라보면 3월 15일부터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3일 빼고는 다 상승했거든요. 그만큼 코스닥 상승 거침없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0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만큼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대금도 계속 많이 늘어났죠. 지난주에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많다. 평균 한 14조 원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을 내보면 이번에도 또 13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도 거래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이 11조 원을 넘었거든요. 거의 12조 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는데, 코스닥도 코스피보다 더 강한 순매수의 금액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거래대금이 많다라는 게 시장에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많으면 대체적으로 이 시장은 상승합니다. 그만큼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는데 중심에는 당연히 단연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계속 상승하죠. 시장의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률이 좀 너무 과도하다.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대차 잔고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있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23년도 1월 달에 한 10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60만 원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하는 모습, 수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1,000억 샀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을 1,000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역시나도 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은 1,000억 미만으로 순매수였지만 에코프로는 1,000억 이상의 강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상승도 거침없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월요일은 강보합 정도였고 화요일은 5% 정도 하락했지만 수목금 3일 동안 2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될 종목은 맞습니다. 대차가 너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대차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그리고 너무 빨리 올랐던 부분들 부담감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는 항상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에코프로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코스닥을 같이 해서 좀 종합을 더 해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좋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줄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을 쭉 정리해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코스피는 금요일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까지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다면, 코스닥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거래대금이 또 상당히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양 증시가 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말씀 주신 대로 좀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 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미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네, 이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시작은 조금 우려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이 배드뉴스는 배드뉴스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해진 시장이 됐는데요. 이 몇 달 전을 살펴보면 금리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특히 고용과 물가가 떨어지게 나오면, 그러면 금리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하는, 사실은 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텐데, 근데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경제가 나빠지면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질 텐데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좀 반대의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조금 정직해진, 배드뉴스는 배드뉴스, 굿뉴스는 굿뉴스의 그런 시장의 모습을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정확하게 좀 보여줬습니다. 주초에는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이 우려한 경기 침체가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휴장은 했지만 선물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을 해봐도 된다, 안정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시장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덜해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서 펼쳐질 텐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일주일 살펴보면 기술주 중심으로는 그래도 호조세에 좀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반도체 금요일 날 상승한 것처럼 미국 시장 이 마이크론에 대한 분위기도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아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임금이 이런 부분을 금요일 날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은 사실은 좋은 모습은 확인을 다 하지 못하고 끝났죠. 금요일 휴장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미국 시장 이번 주까지는 좋은 모습이, 금요일에 확인하지 못한 좋은 모습은 오늘 밤부터 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시장과 비슷하게 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사실 국내 시장이 좀 더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국내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좋은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증시까지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소식들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눈을 돌려봐서요. 이번 주에 그럼 남은 주 일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영국, 독일, 홍콩 휴장인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부터 이제는 사실 월화수목금 중에서 월요일만 빼고 화수목금을 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화요일, 내일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국은행 금통위, 사실 금리 동결이 굉장히 유력하지만 그래도 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금통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예상이 마이너스 2.4 정도인데요. 근데 중국이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국에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몇 달 전에 이 미국에서의 CPI와 PPI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한번 출렁였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목요일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둘 다 월간으로 해서는 상승폭이 거의 미미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거의 보합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치가 사실은 이번에는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델타항공 실적이 발표됩니다. 국내 항공주들 실적이 계속 좋죠. 잘 나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항공주에 대한 주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델타항공 실적도 좋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항공 실적 좋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라면 국내 항공주들도 그렇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수목보다는 좀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사실은 이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재고, 전체적으로 생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수요일과 목요일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금요일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4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어느 정도의 심리가 소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행주들 실적이 나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 실적이 나오는데 이 은행주들이 분위기가 괜찮아졌죠. 상당히 완화가 되는, 이 우려감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려감 완화됐는데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럼 은행주 리스크는 거의 99% 씻겨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주 실적까지 금요일 날 확인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물가 지표에 대한 발표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좀 동결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포인트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역시나 실적 시즌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또 실적 시즌이 펼쳐지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 이번 주 전략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국내 증시랑 미증시 함께 알려주세요. 네, 사실 국내 증시, 미증시 모두 공통점은 있습니다. 리스크가 많이 좀 완화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주 같은 분위기들이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먼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는 2,500선, 코스닥은 900선 정도 박스권 상단에서 상당히 좀 단단하게 막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이 지표는 잘 나왔고요. 선물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의 분위기 사실은 지표가 망가지는 지표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의 예상을 많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분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좀 안착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부분들. 상단 돌파에 대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이유가 사실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이 추가적인 상승,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나 소재주보다는 이 완성된 메모리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델타항공 실적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 관련한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특히 중국에서 2월, 화요일 날 중국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면은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이 흐름은 반도체에 가장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완성차도 분위기가 괜찮죠. 현대차와 기아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까지 완성차까지 실적 좋다라는 부분들 주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기술주 분위기 좀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좀 긴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완성차, 리오프닝 이 관련한 종목들을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 리스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실적 나올 텐데 델타항공과 은행주들 실적이 많이 깨졌을 가능성이 좀 낮죠. 그런 부분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 리스크도 줄어들었고 은행 관련한 리스크 우려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된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자동차 종목들, 리오프닝 종목들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의 호조가 기대됩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켓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역시나 전망치가 한 달 사이에 8%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전망에도 2차 전지나 자동차 쪽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별 전략을 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여기서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도 뉴스에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있는데 또 조금 전에 있었던 단독 보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내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